자, 계속해서 뉴스 파헤치기 이어갑니다. 지난달 8일 개장 이후 한 차례의 비 소식 없이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내내 비엔날레는 가족 관람객의 나들이 명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잘 개최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교수님. 예. 네, 공예 비엔날레 다녀오셨습니까? 예. 네, 저도 다녀왔는데요. 예. 이번 비엔날레 주제, 이 몽유도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 그렇죠. 이렇게 돼 현실과 있죠. 미래를 약간 잇는 이런 예. 꿈과 같은 전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예. 주제와 맞게 잘 전시가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이번 비엔날레의 경우 상당히 그 평가가 아주 그 극과 극을 이렇게 이 대칭할 정도로 네.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 첫 번째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럼 주제와에 부합되고 있는 그러니까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라는 주제를 이 작품을 통해서 전시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전문가들은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초대 작가나 초대 국가의 작품을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그 전문가들이 네. 의외로 많이 있고요. 반면에 일반 시민들은 정말로 좋은 작품에는 공예 작품들을 봤다가 지금은 공예뿐만 아니라 회화, 디자인, 조소, 영상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예술의 네. 모든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는요 상당히 좀 풍요로워졌다. 그렇죠. 아주 좋다라고 이제 평가도 있고요. 엇갈리고 네.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방문을 했을 때 예. 우리 한국인들이 물론 가장 많았지만 곳곳에서 또 외국인 분들도 예. 눈에 띄더라고요. 예. 국제 행사이니만큼 또 예. 외국인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사실 좀 그 초대 작가나 초대 국가, 네. 국가만 해도 13개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 작가, 초대 국가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 작품의 어떤 그 콘텐츠, 질적인 면에서는 국제 행사에 어떤 그 손색이 없다라고 네. 봐도 무관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해외 관람객이 그렇게 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지금 11회, 22년이 됐는데 이쯤 되면은 좀 상당한 그 관람객 중의 일부가 그 많은 관람객이 외국인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단체 관람객 또는 지역 주민이나 국내 관람객 위주였기 때문에요. 관람객 수준으로 봐서는 국제적이지 않지만 작가의 참여적인 그 작가의 참여율 또 작품 내용으로 봐서는 좀 충분히 국제 행사다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지난번보다 외국인 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예. 그래도 좀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느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아직도 좀 부족한 감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할 일, 갈 길 많죠. 멀죠. 그렇군요. 예. 네. 이 전시관의 구성과 동선 디스플레이가 좀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예.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초제 유창 담백 공장을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쾌적한 환경에서 전시 관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디스플레이, 전시를 구성한 거는 상당히 환경이 쾌적해졌고 되게 좋아졌다라는 네.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동선이 복잡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좀 답답한 감이 있고 동부 창고, 그러니까 이 A 전시관과 B 전시관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그 과정이 되게 좀 혼선이나 네.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공예의 트렌드와 예. 비전이 잘 반영됐는지도 무엇보다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거는 좀 사실은 이번 주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죠? 미래와 꿈의 공예 이것이 사실은 공예의 트렌드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보여줬느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건데 공예라는 거는 사실은 실용성이 우선이죠. 네. 거기에 보다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예술성이지 않습니까? 실용성과 예술성이 어떻게 조화를 꾀했느냐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가 사실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치유 플러스 힐링 네. 이런 그 힐링 콘텐츠도 이 시대의 트렌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이번 비엔날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고 반영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아주 충분히 반영이 됐고 보여졌다라고 네. 보는 거고 이 부분 예술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는 전문가들은 아쉬움이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우리 공예 비엔날레가 정말 큰 행사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발전이 되려면 예. 무엇보다도 우리 관람객분들의 이 평가 또 빼놓을 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재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그렇죠. 일반 그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화된 환경
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을 충분히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좀 문화 재생 또 문화예술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주제에 부합되는 그 곳인가.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연초제주창을 약 1,200억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담배공장이라는 그 역사적 문화적 공간에 산업유산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공간을 선택했고 그 공간을 도시 재생을 한 건데 사실 담배공장의 역사적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게 가장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어떤 문화 환경, 콘텐츠로 발전시킬 건가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행정 이런 그 시스템이 하나가 돼서 지금 다시 아마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1, 2층을 쇼핑몰로, 3, 4층을 공예 클러스터로, 5층을 열린 도서관으로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사실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그 안에 안착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공간을 보셨으니까 이 담배공장이 어떻게 문화공장으로서 또 예술의 공간으로서 또 문화재생으로서 더욱 발전하고 우리 청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건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한번 더 치열하고 치밀하게 또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옛 연초제조창이 이제 예. 문화제조창 C로 아주 예. 화려하게 탈바꿈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연초제조창의 가치를 잘 보존을 하고 또 예.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럼 아직은 그렇죠.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예. 좀 보시겠어요? 사실 이제 부족한 걸 떠나서 이미 도시 재생이라는 걸 통해서 리모델링을 너무 완벽하게 네. 그리고 완전히 새 건물처럼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인이 와서 볼 때는 네. 이게 담배공장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 남았습니다. 굴뚝. 네. 하나만 보고는 이게 담배공장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전문가들만이 옛날에 이게 담배공장이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듯이 너무 완벽하게 새 건물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이 낡고 빛바랜 옛날에 그 어떤 그 이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살리지 못한 거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변 환경과 자원과의 연계성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는 열린 비엔날레라 그래가지고 동부창고에서도 이제 그 전시를 하고 안덕벌에서도 전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북동 토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 곳곳에서도 연계 전시가 있는데 네. 일단 안덕벌이라든지 동부창고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는요 메인 전시를 보고 주변 전시를 함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타 우리 시내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이 전시에는 많은 이 시민들이 참여를 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메인에만 네.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고 관심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 중에 산업성이 조금 예. 떨어진다라고 하셨어요. 예. 아무래도 비엔날레가 산업형 성격을 띠고 있지만 예. 그렇다면 그런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을 많이 느끼시는 편인가요? 사실은 이 공예 비엔날레가 출발할 때는 산업형 비엔날레를 하자고 해서 출발했고요. 네. 그 이유는 이 공예라는 게 일상을 유용하고 그다음에 유익하게 쓰임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됐을 때 진정한 공예의 본질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공예품은 일반 그 미술 장르랑 틀려서 얼마든지 구입을 하고 또 소장을 하면서 쓰여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예 비엔날레 3층은 좀 메인 전시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게 3층 장면이고요. 4층 같은 경우는 판매 위주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관람객들이 4층까지 많이 안 간다고 그러고요. 4층에 그 많은 판매 부스에 있는 작가들이 판매가 안 되니까 그렇군요. 상당히 아쉬워하고 또 인건비도 안 나온다라는 일종의 불만 섞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페어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활력화할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35개국 1,200여 명의 작가와 약 2,000여 점의 수준 높은 공예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이번 달 17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아직 관람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말에 다양한 공예 작품들을 만나러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파헤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